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저희가 주말에 노무현 그 대통령 추모식 10주기 네. 추모식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행사를 하고요. 네. 어제는 좀 푹 쉬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개를 안 했던 게 네, 밝혀졌죠, 드디어. 네. 노무현 대통령의 메모, 네. 친필 메모에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책갈피로 좀 나눠드렸는데 네. 그 아주 일부고요. 네. 뉴스타파에서 오늘부터 오늘 아마 보도가 나갔을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께서 그 언론에 대한 생각을 네. 하신 것을 이제 메모로 쓴 게 있는데 그거를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기로 했고 네. 저희가 그걸 받아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예, 아주 토요일에. 일부를 한 3개 정도만 저희가 추려서 네. 맛보기로 해드렸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꼭 뉴스타파 들어가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그러니까 수구 언론 또는 친일 언론, 족벌 언론과의 어떤 숙명적인 투쟁을 의지를 불태우셨던 그렇죠. 문구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꼭 뉴스타파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책갈피를 어떻게 구매할 수 없냐 뭐 그런 분들도 탄 하나 들었는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진짜로? 누가 있었어요? 저한테 한 분이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구매? 저희가 이게 한정판이라 저희가 또 찍으면 되긴 하지만 저희 단 하나 드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거를 정말 네. 현장에서 단 하나 드려가지고 그쵸. 아니 내가 사실은 10개씩 일단 남은 거는 10개 이렇게 남은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개씩 내가 가졌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너무 간절히 바랄 사람들이 우리 회원 중에 있는데 행사에도 못 오고 그러면 이제 당일날 행사에 못 오면 못 갔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지금 보관했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팔아야 하지 않나. 아유 저는 왜 파는 거죠. 팔려면은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네. 근데 저도 요번에 이제 방송 제가 페이스북에 제 개인 페이스북에는 썼지만은 이번 그 컨텐츠를 그걸 만드느라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대통령 고모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를 막 정리를 하다가 제가 그 말지에 있는 기고문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쓰셨던 기고문을 제가 이제 찾게 됐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완전히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제가 요번에 출력해드린 것처럼 좋은 좋은 종이질에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창고에 가가지고 진짜 울렁울렁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다 뒤져가지고 그 책을 찾아냈어요. 저희가 말지가 여러 권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트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막 두세 개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막 2호가 꼭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막 뒤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뒤지고 했는데 마침 딱 하나 있어서 그걸 가져와서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정말 구구절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우리가 요걸 그대로 가지고 노 대통령이 쓰셨다는 그 말을 빼고 그냥 지금에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써도 딱 좋다라는 생각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우리 책 읽기 시간에 책 안 읽고 요거를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 조선일보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이렇게 노 대통령님이 쓰셨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또 글을 잘 쓰시니까. 예, 어제 이제 어제 가지고 토요일 날 그것도 우리가 첨부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렸죠. 예, 나눠드리고 또 그 책갈피도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그 책갈피에 있는 내용처럼 대통령이 이제 언론과의 어떤 대결이 정말 자기의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셨고 실제로 언론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던 분이어서 더더욱이 우리가 그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사가 제일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시민단체보다 이렇게 부스를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나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막 이렇게 할 말이 좀 많은. 할 말은 많았죠. 네. 근데 옆에 태극기 저쪽에 와가지고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진짜 무서웠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민단체들도 함께 나가서 하는 어떤
뭐라 할까 행사? 행사에서 저희가 부스를 차리면 사실 저희가 잘 할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언론단체 특성상 막 환경단체들처럼 직접 뭐 이렇게 자전거 타서 전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체험해보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잘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 호응해주시는 사업도 네. 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가입도 하시고 기분이 저희가 참 가입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 네 분이나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민원연에 이제 그 항의 전화와 폭탄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물의를 일으키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가서 네. 제가 한 어떤 발언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저도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김원경 뭐 개념 없다, 뭐 김원경 사과해라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예, 근데 저희가 이 지금 송 기자에 대한 지적들, 이게 댓글들 이런 걸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시겠지만은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남자 기자들한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가족까지 막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해서 남편이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공격이 자칫 이분이 여기자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 기자에 대한, 여성 기자이기 때문에 감싸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한테 쏟아지는 비판이 개인에게 너무 치중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KBS 그리고 제작진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 그것도 여성 기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이것은 다소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제가 약간의 해명을 그래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송현정 기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 얼평이 많이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표정이 이상한 거 같고 얼평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송을 다 보셨던, 일단은 그 편집본,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 있는 1시간짜리니까 1시간짜리 편집본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전체를 다 자세히 보셨다면은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그러면 송현정이 여자니까 비판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쓰셨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얼평 같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얼평이 나온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어떤 글을 잘못 쓰거나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그렇게 생겨가지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몇 가지의 댓글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제가 이 사람이 여자니까 감싸주고 뭔가 여자여서 더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는 그런 멘트가 좀 그렇게 들리셨어요? 부각이 됐고, 그리고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난 얼평한 적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난 얼평한 게 아니고 표정이 그게 진행자로서 맞는가라는 데 의문 제기를 한 건데, 마치 본인이 얼평을 한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표정과 얼평이 이게 다른 건데, 네네. 요거를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명확하게. 서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얘기하면서 들은 생각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찍는 거에 있어서 그 인상 쓰고 이렇게 인상 쓰는 걸 굳이 찍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죠. 카메라가.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KBS 제작진의 실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거듭. 정도가 아니고 실력이 네. 문제가 컸다. 그렇죠. 그 방송 전반적으로나 저널리즘 토크쇼 일요일 방송 방송 전반적으로나 처장님이 그 방송에서 하신 말씀 전반적인 내용 모두 전반적으로 KBS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KBS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렇죠. KBS가 잘못했다. 네, KBS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비판 지점들 중에서
좀 너무 나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송현정 기자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들. 그 중에서도 물론 기자 개인도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부당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뭐 개인 신상을 판다거나 외모를 지적한다거나 표정이 아니라 외모를 지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또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거를 이용한 그런 여론에 등탄 어뷰징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서요. 뭐 이 사람이 여자고 이 사람이 한 것이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방송에서. 그것을 좀 해명을 드립니다. 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